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프로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매매한 매매 내역 한번 설명해 보고요. 관심 종목, GS 글로벌,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 현대사료 요 세 가지 종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매매한 내역 한번 볼까요? 예, 요 화면은 오늘 매매에서 수익이 발생한 내역들이죠. 신송홀딩스 매도 처분했습니다. 한신기계 매도 처분했습니다. 자, 신송홀딩스와 한신기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 있죠. 자, 유튜브에 보면 예, 여기 첫 화면인데 간략하게 소리 없이 음악과 함께 이렇게 한신기계와 신송홀딩스에 대한 매매 내역 올려두었고요. 그 이전에 색깔 지우고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어제 영상이죠. 신송홀딩스 이 종목들은 다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송홀딩스 그리고 한신기계 여기 있죠. 요거는 이제 매도 처분을 하고 빠져나왔고요. 하이로닉하고 브레인즈 컴퍼니나 메커스 이런 종목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저도 그 결과 매도를 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현대사료, 한일사료, 하잉크 코리아, 패션 플랫폼, 신성홀딩스 여기 또 있네요. MI텍, 여기 하잉크 코리아 여기 또 나오죠. TJ 미디어 여러 번 나오고요. 여기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여기도 하이스틸, TJ 미디어 또 나오죠. 현대사료 여기 또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도 신성홀딩스 여기 또 나오죠. 일동홀딩스 나오고. 자, 이런 종목들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요즘에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수급이 받쳐지는 종목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보다는 수익이 훨씬 많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설명해 볼 종목이 GS 글로벌이거든요. GS 글로벌을 월봉으로 놓고 이렇게 보세요. 자, 월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건 뭐죠? 요거 요 밑에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자,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잘 보이죠? 자, 직전 고점을 이쁘게 돌파하고 여기 꼬리 보이시나요? 요 꼬리. 요 꼬리를 딛고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 반등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거래량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일봉으로 놓고 보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선을 딱 긋고 나서 보면 거래량 들어온 이런 지점 직전 고점이죠. 우리는 요거를 전고점이라고 부릅니다. 전고점을 이렇게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고 나면 그 지점은 바로 지지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이야기 여러 번 드리고 있죠. 자, 이런 지점이 지지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월봉이나 주봉 그리고 일봉 차트를 길게 놓고 보았을 때 지지선 그러니까 직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한번 터치하고 빠졌던 그 지점을 뚫게 되면 이렇게 지지를 한다라는 거고 매수 타점은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 급증 이후에 거래량 바닥. 자, 요 거래량 보세요. 요 거래량 완전 바닥이잖아요. 요게 이제 어제 종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이제 전일 종가나 그 전날 종가는 거래량이 준다는 걸 봐서 매수의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뭐 3일선 매매를 하거나 5일선 매매를 해서 이렇게 짧게 먹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요건 이제 당일 단타가 가능했겠죠. 그런 방법 외에도 내가 직장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기간 약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 동안 서서히 보면서 관찰하고 있다가 종가에 매수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수익 구간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수익 구간. GS 글로벌이라는 종목 언제나 비슷하게 나오죠. 자, 네이버를 통해서 GS 글로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뉴스들이 쭉 나오고 여기에 홈페이지가 있죠. 홈페이지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뭐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그림을 쫙 보세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뉴스를 보는 겁니다. 최근에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면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자, 여기도 보면, GS 글로벌 특징주 이야기로 유럽 석탄 발전량, 유럽에서 석탄 화력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소식.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호재로 작용한 이야기들입니다. 요거죠. 요거 EU가 러시아 석탄 수입 금지 요거를 통해서 수급에 불균형이 생기니까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핵심이죠. 이렇게 뉴스 간단히 검색하고 기업 분석을 보는 거예요. 자, 기업 분석 볼 때는 여기 하단 박스 옆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쭉쭉 돌리면 여기에 기업 정보 있죠. 요거를 한번 봐야죠. 자, 이 종목은 이미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요런 날 분석이 됐겠죠. 일대 벌써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과 재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야겠죠. 그래서 기업 정보를 눌러보면 서울에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2,700억짜리고 이렇게 보면 상품 도매업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볼게 기업 개요 봤으면 기업 분석 요거 눌러서 보셔야 됩니다. 기업 분석을 눌러보면 여기서는 재무제표와 재무 비율 봐야죠. 자, 제표에서는 매출액 증가하고 있는지 20년과 21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재무 비율을 눌러봐요. 재무 비율 눌러봐서 여기서는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매매 가능하면 빼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너무 많죠. 제가 생각하는 100을 훨씬 초과하고 유보율도 3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당일 단타 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차트를 보면 급등 이후에 한 1, 2주간의 조정과 함께 다시 반등하는 이런 패턴 매번 보는 거죠. 자, 이건 많은 거래량의 급등에서부터 시세가 출발하고 요 앞에 보면 직전 고점이 있죠. 이런 고점을 돌파하게 되는 돌파 매매에서부터 매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볼 종목은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하잉크 코리아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요 종목이죠. 요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하잉크 코리아입니다. 하잉크 코리아 월봉 차트, 신규주구나, 얼마 되지 않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주봉으로 보면, 요런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요때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 꼭지 만들고, 돌파. 요게 돌파의 급소죠. 여기가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급소입니다. 돌파를 하고 나면 거대한 상승이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요렇게 오랜 기간으로 놓고 보면 요 지점을 돌파한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돌파를 하고 난 이후의 차트와 주가의 흐름을 봐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거래량 많이 실으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 구간이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그러면서 거래량 보세요. 여기 포인트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어지면 비로소 사볼 만한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 제가 매매한 내역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매매를 했어요. 자, 이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 나오면서 급등을 한번 하고 이렇게 빠졌다가 지지를 한번 했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 왔죠. 그러면서 매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날 매도가 됐어요. 자, 이렇게 보면 요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올라갔던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때 요 지점을 저는 매수의 타점으로 노린 거죠. 자, 요렇게 놓고 깨면 손절한다. 여기다가 스탑을 놓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상승 수렴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주가가 한쪽으로 수렴하면서 그 거래량이 줄어요. 감소해요. 그리고 상승한 구간을 한번 보세요. 요 지점부터 요 지점까지 올랐죠. 그럼 요게 하나의 큰 양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양봉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거래량 죽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요거 항상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요런 패턴.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전고점 이렇게 뚫게 되면 일순간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이렇게 오늘처럼. 하잉크 코리아 과거 영상에 또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사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일선 반등해서 이것도 차곡차곡 반등을 이어준다라고 해석을 놨네요. 자, 요거는 사료 테마의 대장주죠. 자, 요것도 거래량 주기는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주는 요런 지점이 매수의 급소고 상당폭 지금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요렇게 보면 직전 고점까지 뚫어버리고 오늘도 이게 엄청나게 크게 흔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위로 7%, 밑으로 마이너스 18%.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실어주는 모습 있죠. 자, 요런 때 우리가 직장인들이라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요런 점 상한가가 나오는 애들은 리스크가 좀 크지만 또 오르게 되면 이렇게 거대한 뭐 한순간에 그냥 뭐 2, 3일 만에 그냥 따블라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요게 이제 테마주들의 특징이죠. 최근에 곡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다음에 석유 수요 석유 공급량 감소 그리고 식량 위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곡물 원자재 그다음에 사료 이런 애들이 주로 테마를 이루어서 뛰고 있어요. 그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느냐, 그런 트렌드와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결국 시장을 보는 안목, 그리고 뉴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 글로벌 경제를 보는 어떤 뭐 그렇다고 우리가 경제학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종목,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풍부한 종목, 즉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 이런 게 바로 그 뉴스 검색을 해보면 특징주라고 뉴스가 아예 떠요. 그죠? 특징주 뉴스만 골라봐도 되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 아니면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검색해서 뉴스와 연동해서 보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들이고,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 놓으면 그 추세와 트렌드가 몇 달간 이어진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이게 테마주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테마들은 상승을 주도하는 1등 테마주 대장이 있고 2등, 3등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요 군집들이 옆에 있는 사이드 테마를 또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 곡물 관련주다 하면 곡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기계 생산업체까지 번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밀가루가 부족하다 하면 또 밀가루, 석유가 부족하다 하면 석유 관련주들 이렇게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테마가 형성되고 유동성 공급이 이 시장으로만 쏠립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입니다. 뭐 어떤 딱히 이게 뭐 상승이다 또는 하락이다 추세를 말하기 힘든 이런 박스에 갇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을 때도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에는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던 어떤 유동성 자금들이 그 테마와 관련된 곳으로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유동성 공급이 쏠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목들이 관련 테마가 군집을 이루고 군집이 또 다른 군집을 만드는 이게 이제 돈의 속성입니다. 자, 이 돈의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짧은 시간에 꾸준히 수익이 나면서 좀 더 많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전체를 몰빵하라. 이건 절대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시나리오는 항상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또 급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형 우량주에 내가 전체 비중의 50%를 담고 있다면 이런 테마주나 아니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50%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10개로 쪼개요. 최소 10개입니다. 20개로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어느 세월에 돈을 버냐 하는데 시간 지나 보면 이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지점에 오면 손절을 한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죠. 이 종목도 이렇게 보면 이런 지점 이 매수 포인트이면서 동시에 이제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매수를 내일 할 거다 뭐 이런 전략을 짰다면 요 지점 있죠. 요즘 직전 고점의 거래량 들어온 이런 지점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오늘 이제 꼬리를 달아주면서 지지하고 올라갔잖아요. 자, 이런 지점을 계속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의 결정에 그냥 따라야 돼요. 이 지점을 깬다. 색깔 다르게 파란색으로 요 지점을 깬다. 그럼 그냥 손절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이거를 부여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만큼 원래 자리로 돌아와 있다고요. 마이너스 70% 이런 거 한번 맞으면 회복이 힘들어요. 거기다가 내 돈에 아까 이야기한 50%를 10개로 쪼개면 한 종목에 5%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다가 내가 30% 비중 실어버렸다, 50% 비중 실어버렸다, 심지어 몰빵했다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벌었던 돈을 한 번에 다 잃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대부분의 개미들이 이런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요. 욕심 때문이죠, 본질은. 그래서 내가 조금 버는 것 같지만 비중을 나누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 결국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하고 매매하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GS 글로벌, 하잉크 코리아, 현대사료 이 세 가지 종목을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